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권혁일입니다. 그동안 직업체험 교육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만 여러분들을 만나다가 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치과의사 직업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 없이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유익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음식을 씹을 수 있고 그리고 활짝 웃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웃어야 될 상황이 있는데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치과의사는 이렇게 이가 아파서 잘 씹지 못하거나 이가 빠져서 웃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아픈 부분을 낫게 하기 위해서 충치치료나 잇몸치료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위한 교정, 심미치료, 그리고 빠진 이를 채워넣는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순히 치료뿐만이 아니라 치과를 내원하시는 분들에게 칫솔질이나 치실, 구강세정기 같은 구강위생교육을 시켜드리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환자를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그날 예약되어 있는 환자들을 정리하고 예약 시간에 오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응급으로 오는 환자들도 보게 됩니다. 일과 중에는 각종 치료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엑스레이 판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 상담들도 환자들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작되는 보철물들도 기공소와 통화를 해서 진행 과정을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이건 치과의사 선생님들마다 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씹지 못해서 괴로움을 느끼거나 이가 없어서 활짝 웃지 못한다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공감하지 못한다면 환자를 돈이나 일로밖에 생각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훌륭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준다는 뜻인데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훌륭한 치과의사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치과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는 경우는 환자분들이 치료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없지만은 최선의 치료를 해서 한 치료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요. 직업 특성상 환자분들은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본인 스스로의 치료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가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식사를 하러 가려고 나가는 도중에 어떤 아이 환자와 보호자분이 같이 오셨는데요. 아이가 운동장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이가 빠져서 보건교사 선생님께서 치아를 잇몸 안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치아가 성장을 다 못해서 뿌리가 다 자라지 않은 치아는 쉽게 빠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를 30분 안에 넣지 못하면은 이를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때 응급으로 빠르게 치료를 하고 이를 고정시켜서 넣은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지금까지 무사히 치아를 잘 쓰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정기검진 오고 있고 저를 보면은 항상 밝은 미소로 웃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직업 특성상 몸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됩니다. 일하는 자세가 좋지 않다 보니 기본적으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오고요.
그리고 일하면서 강한 조명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노안도 빨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한다면 사실상 이 직업을 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장비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체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구강을 치료하고 깨끗이 해드리는 일들은 그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요.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때는 특히 장애인 진료를 하는 경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특히 뭐 소아마비나 이런 분들은 몸을 가누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머리를 붙든 상태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이제 건장한 성인들이 붙잡고 치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년차 치과 의사로 일을 했을 때 소아 환자들을 많이 봤었는데 소아 환자가 제 얼굴에 토한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많이 물이 계속 넘어가니까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 얼굴에 이제 토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 깨끗이 닦아주고 치료는 잘 마무리했지만은 뭐 그런 일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학 능력 시험을 본 다음에 치과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일반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시험을 봐서 치의학 전문 대학원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일반 대학에서 2년간 수업을 받은 후 그 이후에 치과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과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치과를 졸업하고 바로 일반 치과 의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더 한 분야에 집중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인턴 1년을 거쳐서 전문의 과정 3년을 하게 되는데요. 각 전문의 과정들은 구강외과, 교정과, 구강내과, 보종과, 보철과 등이 있고요. 각 전문과별로 3년의 과정을 수련을 받게 됩니다. 수련을 받고 대학에 남아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큰 종합병원에서 치과로 들어가서 그 자기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많은 진로를 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원을 해서 자기의 치과를 꾸려나가는 길이 가장 흔한 경우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대학에 남아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학자로서 치과 분야에 공헌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치과 관련된 사업으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일들이 인공지능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데요. 이를 대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치과 의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치아 안에 충치를 제거하고 그것보다 더 작은 신경을 제거하는 일들이나 치아를 다듬는 일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은 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OECD 국가 대비 치과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 인구층이 점점 늘어나면서 치과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에서 AI라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생각해도 이게 과연 AI라는 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치과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실리콘이나 알지네이트라고 해서 입안을 많이 더럽혀 가면서 본을 뜨고 해서 보철을 제작을 했던 반면에 지금은 디지털로 해서 치아를 스캔을 해서 기공소에서 제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거의 AI가 많은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과 전반의 시스템이나 AI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려면 현재 본인의 학업에 충실해서 자기 학업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어야 치과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치과 의사에 관심이 생겨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은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놀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젊었을 때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원했던 삶은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곳도 마음껏 여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직업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거나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일한 만큼 원하는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없었다면은 지금과 같은 삶의 여유는 느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최선정입니다. 네, 치과위생사는 매우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업무는 진료 협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석션하면 옆에서 침을 빼주잖아요. 이렇듯 이제 의사가 치료를 할 때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 진료 준비하는 업무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과 엑스레이를 찍거나 치아 본을 뜨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치아를 깨끗하게 해주는 처치나 스케일링 같은 이제 충치나 잇몸 염증을 예방해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치료 전에 예방을 하자는 부분인데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충치나 잇몸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지 관리해주는 방법을 교육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회사에 취업을 한다거나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관련 교수님이나 연구원이 되기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보건직 공무원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진료 준비라고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 수술방에서 재료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장비나 뭐 엑스레이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병원이다 보니까 감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에서 또 중요하게 이제 보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감염 관리거든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제 기구 소독이나 멸균들을 이제 담당으로 해서 책임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아침에는 당일 예약하신 분들의 예약 현황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미리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재료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지 차질이 없도록 미리 직원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은 환자분들의 입속을 들여다보는 치료 업무와 치료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는 상담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치과위생사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 업무들을 다 하고 있지는 않고 자기가 맡은 이제 직책이나 팀에 따라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환자분들이 치과를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곳이 접수처인데요. 이 접수처에서는 치과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료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가면 진료팀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구강 검진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팀으로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상담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치과 위생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3년제 혹은 4년제 대학교에서
치의생학과를 전공하고 국가고시 시험을 치른 뒤에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자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픈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해심이 많고 환자분들을 좀 공감하는 능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환자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심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아가 많이 망가져서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으셨던 분인데 치과 치료를 다 받고 나서 환하게 웃고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이제 치아로 골고루 음식을 씹는 것과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참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느끼기도 했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게 돼요. 네,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났던 외국인 환자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사업차 한국에 잠시 머물러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전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너무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도 몰랐고 외국어 능력도 많이 좋지 못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좀 극복하고 열심히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 그분께서 이제 치료 내용도 동의를 하셨고 이제 다 이해를 하셔서 치료를 잘 끝내고 가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외국은 한국처럼 의료보험이 잘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치과라는 병원 자체를 이제 쉽게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구강 상태가 좀 많이 열악하기도 합니다. 한국 의료기술이 굉장히 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한국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실제로 치과에서 외국인 환자들의 구강 상태를 한국인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구강 건강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될 때마다 이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을 감정노동 종사자라고 부르는데요. 치과의생사는 의료직에 있긴 하지만 서비스 업무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감정노동에 좀 시달리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까 기분 좋게 오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굉장히 두렵고 예민한 상태에서 치과에 방문하기 때문에 가끔은 말을 좀 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안 좋은 감정을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평소에 이런 분이 아니셨을 텐데 치아가 많이 아파서 오늘따라 많이 좀 예민하신가 보다 하고 넘길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실제로 병원이라고 하면은 의사랑 간호사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 친구분께서 치과 기공사셨어요. 그 친구분이 치과 위생사를 추천해 주셔서 치과 위생과를 들어왔는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매력이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치과 위생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도 굉장히 저에게 적성이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돼서 아주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치과위생사의 장점은 뭐니 해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기도 하고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증을 취득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메리트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치과가 많을 뿐더러 치과의사 1명당 치과위생사가 2명 내지 3명 정도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정년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길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거듭할수록 산업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치과 치료는 굉장히 작은 입안에서 정교한 작업을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할 일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지금보다 변화된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신 해줄 업무들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런 변화를 겪지 않을 직업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과 소통하는 기술, 공감하는 능력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현재의 치과의 위생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을 꿈꾸는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